자,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내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시세가 쭉 나왔었습니다. 쭉 나왔다. 최근 5일간 이제 시장 약세와 함께 주가가 급격하게 좀 빠져 내려왔어요. 급격하게 빠져 내려와서 기존 전체 상승폭의 절반씩이나 5일 동안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전 바닥 따지고 돌아 나온 형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삼각 그리고 바닥 잡은 다음에 이 연삼각 모형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쭉 내리 상승하는, 이게 지금 몇 달입니까? 지금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에 올랐던 거를 단 일주일 만에 절반을, 4개월치 상승분의 절반을 일주일 만에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받아서 어제 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돌고 해서 이제 다시 고가로 올라 들어가는 그림이 돼요. 이 절에 전제로 얘기를 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 오늘도 좀 이따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만, 이제 비만주들이 다시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죠. 이 바이오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지난 2분기에서부터 하반기는 바이오가 대세가 될 것이다 계속 강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눌려 들어올 때도 선택은 무조건 덮어놓고 바이오, 일단 바이오 계속 지금 강조를 들어왔죠. 들어오면 일단 바이오부터 노려라 계속 강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데, 바이오 방향을 얘기를 되는데, 물론 항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존에 우리 증시에 이제 상위 쪽을 차지하고 있는 HLB 같은 경우 항암이잖아요. 간암 신약. 예전에 날려주던 신라젠, 팩사백, 간암 신약, 그리고 최근 이 대히트를 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에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 폐암 신약, 주로 기존에 우리 증시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암 관련해 가지고요. 암 관련 신약주들이에요. 암 관련 신약주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사이클 돌아 들어간서는 조금 흐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현재 현대판 만병통치약이 돼버리는 비만을 선두로 해서, 그러니까 비만과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엮여 있는 당뇨, 그리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중풍, 치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관절 관련 병들까지 해서 고령질환이죠. 한마디로 고령질환. 현재 고령질환에서 이쪽에 지금 이슈가 되지고 있는 뚜렷하게 종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고혈압밖에 없어요. 고혈압 약 종류들 회사만 빠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령질환의 대표적인 질환들 같은 경우가 다 걸립니다. 이번 사이클에. 당뇨는 비만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만하고 당뇨하고 합쳐져 있는 이게 지금 가장 강하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시세에 보인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를 제가 더 붙여드렸습니다. 자, 이 병 종류들 외에 이 다음 바이오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희귀질환 치료제다. 이겁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이게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희귀질환에 있는 저런 유명한 병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그만큼 회사들도 큽니다.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HLB, 리보세라님이 지금 15년째 우려먹는 종목이에요. 15년째. 이번에 유한양행이 터뜨렸던 레이저트닙, 저게 지금 12년 된 거고요. 레이저트닙이 12년입니다. 리보세라비 15년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그만큼 기대치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흐트러졌던, 그래가지고 다시 또 뭐 진행을 하네 만에 그래가지고 또 올라왔다 말았다 올라왔다 말았다는 이 HLB가 지금 주가가 언제부터 오른 건데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임상도 그만큼 원활하게 상당히 많죠. 환자 수가 넘쳐납니다. 들이체입니다. 그냥 발이 체이죠. 폐암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간암 환자 얼마나 많아요. 겁나게 많죠. 위암 환자 셀 수도 없고요. 뭐 이 소나기나 다 위암인 것 같아. 지금은 이제 한때는 위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이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치료제들은요, 아시다시피 이게 환자 수가 좀 적어요. 환자 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귀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활하게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환자 수가 적고 그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처럼 바이오에서 돈이 그냥 쫙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이래저래 희귀질환 치료를 연구를 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건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이오에다가 돈을 대주는 사람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른바 듣도 보도 못하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회사하고 저렇게 HLB나 이런 회사, 오스코텍, 유한양행처럼 누구나 알만한 이런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성과가 보이는 회사, 당연히 그러면 누구나 알만한 저기부터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것부터 먼저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이오 쪽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고 바이오 쪽으로 이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여건이 활성화되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연구 중단됐던 거 다시 진행을 해야죠. 자, 그래서 다음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희귀 질환병들을 연구하고 이 신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음 사이클에 들어갈 거다 이겁니다. 좀 자세히 얘기 드렸습니다. 앞서 희귀질환병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자세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 이 얘기를 왜 이 종목을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냐라고 하면 이 녹십자가 바로 이런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다루는 사실상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녹십자가 주가 앞에도 보셨습니다만 그러나 때 이제 크게 올려 들어갔다가 뭐 오랫동안 지금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박살이 나버렸죠.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한방 터트리면 10조 들어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명매치고 밀려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렇다 이제 여건이 개선이 되자 이렇게 바닥 잡아가지고 이제 대세를 돌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상반기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반기 들어와서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다음 차례 순서 중에 하나인 희귀질환 치료제 분야의 대표나 마찬가지라 하겠네요. 혈액체제예요. 암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는 거 혈액체제 이거 이미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미 네임드 종목부터 예전부터 다 있던 거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알리글로 이거 보셨던 것처럼요. 저 앞에서부터 있어요. 저 밑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월달에 7월에 미국 출시한다. 5년 내 3억 달러. 3억 달러로 그러면요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한양행의 리보세라는 레그라즈하고는 이렇게 케이스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뒤로 시세가 미뤄져 있던 겁니다. 이거 이미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모멘텀 잡고 지금 올라 들어온 건데, 그럼 얘가 지금 알리글로 뿌리냐면 이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작년에 신약 개발 부분 이거 대상수상한 거라 이겁니다. 나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미국 보험사 처방집 등재 이제 최근에 뭐 보면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 지금 뉴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얘가 지금 알리글로가 끝이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요. 자 보시죠. 헌터라제 장기 임상 결과 안전성 유효 입증 발표 나오고요. 세계 최대 희귀질환 심포지엄에도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요게 이제 지금 나왔던 알리글로 같은 경우가 이 혈액병 환자 이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혈액병, 희귀병의 대표적인 병으로 우리 얘기 나오던 병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생물 시간 뭐 이런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혈우병, 피가 굳는 병, 그렇죠? 거기에 뭐 루게릭병, 전신이 근육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병, 피가 굳는 혈우병 이런 거 대표적인 희귀병으로 우리 어렸을 때도 배웠던 거잖아요.
자 이건 이제 조금 더 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파브리병 한미약품과 공동 개방을 해서 이름도 못 낯선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파브리병 이런 거, 유전 질환, 진행성 희귀 난치 질환 이런 거. 이게 이제 제약이 다시 돌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금리 인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그동안 이제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제약주들 무너지고 돈 빠져나가고 고통받고 하던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성과를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미 이 파브리병 같은 경우도 이 뉴스도 지금 이 주가가 밀려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거 9월 2일 날 나온 거예요. 저 위에 고가에서.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귀 질환제 치료 나올 때마다 지금 이게 진행 미뤄놨던 거 이제 쭉쭉쭉쭉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 앞에서 또 보셨지 않습니까? 그간 미뤄왔던 거 이제 금리 인하 분임타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 주가도 올라야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거 받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구간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반등 나왔던 거 길게 흐름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반등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이제 여기가 이제 길게 여기 보신 것처럼 장기 저항벽에 여기 맞고 두들겨 맞고 이제 멈춰선 정도의 흐름인 거예요. 자, 요 정도 위치 요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자 지금 뭐 어느 정도 사고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오면 안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 지금 요 일대에서 사고 그리고 눌려 들어오면 15만원 위쪽 여기죠. 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받아 들어가는 눌리면 받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두 개 구간 나눠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십자 앞에 얘기 드립니다만 다음 사이클에 숨어있는 주요한 섹터 희귀질환 치료제들 희귀질환을 다루는 종목들 우리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 굉장히 많아요. 희귀질환 치료제를 다룬 종목들 하나씩 지금 차례차례 계속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 올라와요. 희귀질환 치료제 다루는 종목들 지금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얘 왜 올랐지 하고 보시면 듣도 보도 못한 이 병들 다루는 이런 종목들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 종목이 네임드 기업 녹십자입니다. 계속 누리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